지금부터 2012 지역문화인력 통합성과 공유의 주제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일터 밥 먹기 괜찮나 주제에 참석해주신 지역문화인력님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1일 게스트로 참여하게 된 지역문화진흥원 전략기획팀의 임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 주제 진행은 3시 10분부터 4시 10분까지 60분간 진행이 되며 주제별 토론이 끝난 후에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모더레이터로 도움을 주실 인디053 이창원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창원 대표님은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권에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역문화인력 사업의 컨설턴트와 멘토로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민간단체의 대표이자 지역에서 민간과 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지역문화 인력의 일자리와 그 환경과 지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창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끝이신 거예요? 네, 아닙니다. 예. 오늘은 그래요. 2021년도 지역문화 인력으로서 지내보면서 이 일로 밥 먹기 괜찮나? 이 일 계속해도 괜찮을까? 아니면 다른 지역의 분들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가 등 좀 다양한 고민들을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네,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이랑 답변을 읽으면서 작성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바로 이창원 대표님이 진행을 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지역문화진흥원의 임은정 선생님이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은정 선생님. 네, 선생님들은 다 카메라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얼굴을 보시고 지금 의정부의 전현정 선생님, 우리 평창의 이희주, 원주의 이다현 선생님 얼굴 보여주셨고요. 네, 얼굴을 보여주신 분들은 올해 안으로 로또 1등 당첨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이제야 켜는 이런 비겁한 사람들, 좋은 얘기 해주니까 말이야. 이 얼굴 키고 말이야. 비겁한 사람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를 받은 인디053 이창원이라고 합니다. 2021 지역문화인력 통합 성과 공유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제별 토론 시간이에요. 3시 10분부터 4시 10분까지 총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지역에서의 역할 그리고 지역에서 성장. 이 방은 지역문화 일터라는 주제의 방입니다. 지역에서의 역할은 춘천문화도시 지원센터의 강승진 센터장께서 해주시고요. 지역의 성장은 도봉문화원의 진현우 팀장께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방 지역문화 일터는 제가 진행을 할 텐데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 나아요. 이 방이 가장 재밌고 핫하고 그리고 오신 분들도 아마 가장 그 지역에서 일을 잘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네. 이 방에 한 둘, 넷, 다섯, 한 20분, 한 20여 분 넘게 지금 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또 뭐 사정이 있으실 테니까 또 뭐 일하면서 이렇게 접속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뭐 이름만 올려놓고 놀러 가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천벌을 받으실 거고요. 가급적이면은 그 얼굴 좀 키시면서 여러 소통들을 같이 좀 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도 큰 준비 없이 이렇게 왔고 저와 함께하는 밥 빌어 먹기 괜찮나 시간은 3시 10분부터 4시 1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저 혼자 이렇게 떠들라고 하면 또 이렇게 막 떠들 텐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과 최대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 켜주셨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있으신 분들인데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요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조금 드려야겠네요. 저는 인디053이라고 하는 문화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문화기획을 하는 그걸로 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디는 뭐 이제 독립 인디펜던트 약자고요. 053은 대구 지역번호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저희는 다양한 문화예술 기획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작업들은 제가 대구의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을 총괄 기획했고 칠곡군의 인문학 마을 만들기 사업 지금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엄청 이렇게 보게 된 건 영광으로 아셔야 돼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니까 훌륭한 뭐 뭐든지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 조직은 이제 사단법인이고 전문예술법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16명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뭐 문화기획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단체지만 회사처럼 회사와 같은 구조로 그러니까 고용과 피고용이 있고요. 그리고 정규직 전부 다 정규직들이거든요. 정규적인 급여를 받고 여러 복지 그 노동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이 있는 이런 단체 민간 단체입니다. 아마 조금 낯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 그 양성과 배치가 시설 혹은 뭐 공공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민간들이 조금 낯서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혹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공공기관에 계시면서 민간과 협업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혹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창업을 또 꿈꾸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좀 편하게 나누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민간 단체에 이렇게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민간에서 좀 일을 해보고 싶다, 취업이나 혹은 또 프리랜서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편하게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얼굴 지금 모니터를 다 하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또 소통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미리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중에 화면을 켜고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뭐 이 정도 베네핏이 있어야 됩니다. 민간에서 일하시면 무조건 베네핏이 있어야 됩니다. 남는 게 있어야 뭘 먹고 살지.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돈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권 중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정부 문화재단의 전현정님, 손 한번 들어주시죠. 얼굴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현정님은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 양성 사업에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양성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 질문을 해주셨네요. 의정부는 서울과 가까워서 문화 관련 일이 의정부 내부에서 자생하기가 어렵다. 네, 내가 사는 도시에서 문화로 자생하고 싶어서 지역문화 교육을 받았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네, 요거는 다른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요 질문에 좀 비슷하게 느끼셨던 분이 계실까요? 다른 의정부에서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우리 그 전현정님 음소거 좀 풀어주시고 네네 요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다른 분들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립니다. 네. 네. 저는 연극이랑 뮤지컬 쪽에서 기획을 하거나 음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음, 계속 이제 서울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도 있고, 저 아이 육아도 관련해서 이제 지역에서 좀 더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올해부터 지원 사업도 지원해보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런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거를 초연하는 일 자체도 쉽지가 않고, 뭐 수요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른 방향을 그럼 모색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 이제 보통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건지 좀 궁금해서, 네, 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원래 저기 그 연극이나 뮤지컬 쪽에 일을 하시다가 지금 뭐 육아 때문에 잠깐 그만두신 건가요? 활동을 줄였죠. 많이 줄이고, 집에서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하여튼 원래 직업이 그쪽 예술 네. 쪽에 일이셨다 그죠? 예. 두 가지를 같이 물어봐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시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양성도 그렇고 배치도 그렇고 각 지역에서 지역성 혹은 지역에서의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뭐 사실 살면서 우리가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 지역을 고민을 해볼 때는 뭐 크지 않죠. 사실 뭐 저는 대구에 있습니다만 뭐 대구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살진 않거든요. 제가 무슨 뭐 그 동네 시장도 아니고 뭐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이 이제 교육도 그렇고 배치도 그렇고 뭐 활동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활동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다른 지역들하고 비교도 하게 되고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모든 것들이 수도권 중심, 특히 이제 서울 중심으로 다 사회 제도들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에 대한 좀 뭐랄까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또 이제 도시와 어떤 그러니까 대도시와 뭐 중소도시 혹은 도시와 농촌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전현정 선생님처럼 이렇게 컨텐츠를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인프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프라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다 이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협업할 사람들이나 고민을 나눌 사람들이나 혹은 또 이런 것들을 시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뭐 극장부터 해서 연습실 그리고 이 프로덕션 소위 말하는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참 많이 그런 부분에 많이 부족함과 아쉬움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게 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과감하게 정말 이렇게 작품으로 승부를 걸어보고 싶어 혹은 작품으로 어떤 작업 내 작업으로 무언가를 좀 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것과 지역에서의 활동 이 부분을 등가하지 마라.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컨텐츠에 대한 장르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씬이라는 게 있죠.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이게 연극판, 뭐 뮤지컬판 혹은 뭐 음악 씬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씬이 있기 때문에 그 씬에서의 성과 내지는 시도와 도전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승부를 걸어야 되면 거기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논리들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무언가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그냥 오늘 다들 저는 이제 문화로 밥 벌어 먹고 사는 거가 제 주제니까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거죠. 내가 내가 기업을 만든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그냥 빵집 만든다고 빵집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빵집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를 프랜차이즈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냥 내 빵집을 할 수도 있죠. 뭐 우리 동네 빵집 혹은 뭐 의정부 빵집 뭐 어디 뭐 여기 뭐야 뭐 양주 빵집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거는 사실 선택의 부분이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에서 그거는 내가 가장 내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 내지는 우리 지역의 상황 혹은 소위 말하는 지역이라는 게 시장이니까 그 시장의 상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승부를 걸으셔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여기가 빵집이 맞을지 카페가 맞을지 쿠키가 맞을지 등등에 대한 업종에 대해서도 개념들이 있으시겠죠. 이게 이제 자영업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빵을 너무 하고 싶어 갖고 제과에서 이 세상을 뭐 어떻게 바꾼다거나 혹은 이 제과 업계에서 무언가의 그 성과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그 개념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면은 경쟁 상대가 옆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쿠키집이나 카페가 아니고 내 경쟁 상대가 파리바게뜨면 뚜레쥬르나 CJ나 혹은 또 빵집 브랜드 뭐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뭐 하여튼 등등등이 경쟁 상대가 돼서 그쪽 업계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등가시키면 이게 안 맞아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전현현 선생님이 조금 그랬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정말 해보. 근데 우리 동네에서 내가 연극이나 혹은 뮤지컬을 통해서 무언가를 좀 잘 해내가고 싶어라고 하는 방법들에 대한 도움들은 우리 지역문화진흥원을 비롯해서 뭐 의정부 문화재단이나 혹은 다른 곳의 여러 매개들에 대한 여러 매개 그 기관들이나 혹은 공공기관들이나 혹은 여러 사람들이 나름의 아주 뭐 100% 만족은 아니지만 작은 솔루션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잘 이용하시고 활용하시고 제안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단이나 자 이게 앞에 거는 조금 이게 제가 조금 말이 길어지는데 자, 뒤에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뭐 양성이건 배치건 활동이건 간에 가장 큰 성과를 뭘로 두셔야 되냐 하면 이런 기관이나 이런 공공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와 관계 맺기거든요. 이해와 관계 맺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화재단이나 지역문화진흥원이나 얘네들이 왜 존재하느냐 하면 전현정 선생님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셔야 되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잖아요. 나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없네잖아요 지금. 근데 없네인데 의정부 문화재단이나 지역문화진흥원들도 바보들이에요. 모른다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정확한 겁니다. 얘네들도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요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사람들이 되게 그걸 도와주러 그러면은 의정부 재단이나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그럼 여기는 빵을 갖다 줘야겠네요. 뭐 여기는 뭐 그러면 빵도 있으니까 우유를 한번 또 뭐 낭농을 해볼까? 우유를 갖다 줄까요? 뭐 이런 논의들을 같이 나눠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언어들이 굉장히 행정적 언어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뭐 기획서도 쓰셨을 거고 정산도 하셨을 거고 하면 막 어려운 말들 막 쓰잖아요. 뭐 지역에 뭐 어쩌고 저쩌고 생태계가 어쩌고 저쩌고 뭐 동네 뭐 하여튼 막 정산도 막 어렵고 10원짜리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것 같고 더러워서 돈 안 쓴다 뭐 이런 생각 다 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언어들을 누가 구사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구사를 하시는 거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그 언어로 돌아가는 조직이고 현장은 그냥 배고프다 거고 얘네들은 배고프다라는 거를 행정적 언어로 통역시킬 줄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그럼 얘네들은 밀을 갖다 줘야 되구나, 쌀을 갖다 줘야 되는구나, 우유를 갖다 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기관이니까 그게 이제 역할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틀에서 생각을 하시고 절대 왜 우리 안 해줘? 왜 이런 건 우리가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단이나 지역문화진흥원이나 혹은 뭐 여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인프라들과 어떻게 하면 협력하고 연대해서 그런 것들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대립적인 관계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의정부 문화재단의 지역문화진흥원 바보다. 못 알아. 그러니까 얘들이 뭔지 모른다. 모른다. 이거는 나만 안다. 근데 적어도 얘네들은 이 얘기를 하면은 들어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논의를 함께 해주라고 있는 기관, 그걸 내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있는 기관이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여튼 지역에서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좀 차근차근히 만들어 가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수도권 인근 지역들이 그런 것들 많이 느끼세요. 그러니까 특히 서울과 접경을 하고 있거나 경기도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 드러내기가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성이라고 하면 맨날 뭐 우리 지역의 과거에 뭐 몇백 년 전에 누가 있었고 뭐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게 지역성이 아니라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살면서 느끼는 감정이 저는 지역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지금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나도 다르고 상대도 다르고 서울도 다르고 의정부도 다르고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그 지역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해석해서 보여줄 것인가? 그 감정이라는 것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의 감정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조금 접근을 해 나가신다면 서울과는 다른 무언가를 또 좀 도전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괜찮나요, 정현 선생님? 이거 무슨 그거 같아요. 그 법륜스님 증문즉설 같습니다. 고민 있으시면 제가 막 또
그 질문 혹시 아이고 예 우리 염인숙님도 우주에 계시네요. 해리포터 같아요. 이게 딱 해오셔가지고 해리포터처럼 예. 예, 이런 말씀 중시에 또 오디오 아이고 우리 도봉문화원의 또 선생님도 예, 연결 중이시고 혹시 이거 저한테 미리 질문 안 오셨는데 말씀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모니터를 다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혜린 씨 오셨나요? 이혜린 씨 안 오셨나? 예, 이혜린 씨가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도봉문화재단의 도봉구민청. 도봉은 구청 말고 구민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와 당시의 목표 그리고 현재 추구하시는 가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혹시 이제 창업과 관련되어 있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창업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창업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저희 단체는 이게 친구끼리 이렇게 그냥 친구들 4명이서 재밌게 개모임처럼 있다가 제가 그때 2007년이었는데 한 15년 정도 전인데요. 그때였는데 그 중에서 제가 책임감이 제일 있었던 친구예요. 다들 다 음악하는 친구들이라 가지고 책임감이 정말 없는 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니 하다가 뭐 등 떨밀려서 하여튼 대표가 되었는데 창업은 사실 쉽진 않습니다. 예, 제가 좀 감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창업이 쉽진 않은데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창업이 맞는 적성에 맞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창업이 적성에 맞는 분들. 그래서 그거는 창업을 하시기 전에 정말 자기와의 대화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하나 태어나게끔 만들거나 연애하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상대를 사랑하고 이 상대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서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데 헤어질 수도 있고 다른 남자 혹은 여자가 더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잘 돼서 결혼할 수도 있고 뭐 안 돼서 중간에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만날 때 밀당도 해야 되고 뭐 상처도 받고요. 다들 뭐 성인이시고 연애를 이렇게 연애 경험들이 다들 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있으실 거니까 예 우리 이문정 쌤이 가장 끄덕끄덕 하시네요. 이게 연애하는 거하고 저는 좀 비슷하다. 그래서 정말 이게 상대를 하나 둘씩 알아가는 느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됐다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나한테 맞으면 내가 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창업이 맞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창업이 정말 맞으시는 분들은 저는 한번 진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굳이 저는 안 하시고 그냥 어디 취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업에 관한 부분들은 요즘 워낙 창업을 지원해주는 트랙들이 다양합니다. 뭐 우리 문화계에서도 이 지역문화진흥원 말고 또 그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경영지원센터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 예술 창업을 지원해주는 기관들이거든요. 예술경영지원센터를 가보시든지 아니면 뭐 각 지역에 여러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문화 쪽은 사회적 경제 쪽을 많이 두드리죠. 그래서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서울의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도 있고요. 이런 또 센터들이나 공공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추구하는 가치는 제가 예전에는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전방위 독립문화 기획자 이렇게 이제 제 수식어를 전방위 독립문화 기획자 이렇게 해서 이창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최근에는 생계형 문화단체 경영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획은 하지 않고 이제 경영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계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고요. 뭐 이 가치를 뭐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너무 한도 끝도 없을 거니까 경영자 혹은 내가 창업을 했다, 경영을 한다, 혹은 뭐 하여튼 프리랜서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되시는 순간 생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생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의 현장은 정글이거든요. 정글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뭐 경쟁도 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되고 등등한데 그래도 문화예술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낭만이 좀 살아 있어서 다른 비즈니스 계들보다는 조금 더 낭만적이고 조금 더 따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창업을 꼭 이렇게 뭐 권유해드리고 싶지도 않지만 꼭 하지 마라라는 말씀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하고 정말 맞으시다. 이게 나는 뭐 한번 정말 내가 중심, 나의 중심으로 혹은 내가 어떤 리더가 되어서 뭐 어떤 것을 좀 이끌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정말 자기한테 맞으시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나하고 정말 맞아요. 적성에 정말 맞아야 된다. 맞으시면 저는 창업해 보시는 거 정말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그게 아니시다라고 하면 취업하시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양성 쪽에 또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문화계에서 일을 하시는 거하고요. 내 삶이 문화적인 거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문화계에서 일을 한다라고 해서 내 삶이 문화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직업은 직업이고요. 일은 일이고 내 삶은 또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문화 여러분들 아마 재단이나 뭐 문화원이나 뭐 등등의 시설에 많이 이제 일을 한 1, 2년 해보셨을 거니까 해보신 분들 계시고 또 수업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최고 문화 소외 계층들이 거기서 일하는 실무자들이에요. 걔네들 공연 한 편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 일 한다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화적으로 사는 거는 훨씬 더 다른 일을 하시면서 또 문화적으로 사실 수도 있고 내가 문화계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좀 개념으로 그러니까 문화계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선택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 요 질문 말고 방금 채팅 우리 감독님 우리 채팅 방금 저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 적성은 맞는데 우리 설스페 님이신가요? 이게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성은 맞는데 문화계 월급은 다 이렇게 작나요? 내 출연료도 작아. 나도 출연료 좀 높여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직까지 산업적 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가장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급여 체계나 임금 체계나 혹은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행정 체계들을 많이 따라하죠.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공공 서비스를 대부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행정 체계들을 보통 따라가는데 거기에서 가장 아래 단계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미스매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떤 직이나 신분이나 보장에 대한 부분들은 공무원이 아닌데 급여 체계는 공무원처럼 되어 있죠. 특히 이제 재단이나 뭐 공공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지금 한계다. 그리고 이거는 같이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저도 어떻게 보면 선배의 그룹으로 뭐 저도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먼저 이 업계에 이제 나왔으니까 선배로서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민간은 조금 다릅니다. 민간은 이제 자유로우니까 민간에서는 조금 양원수님 동서고금의 미해결 문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조금 좀 다르고요. 저희는 참고로 뭐 저 인디공원 사면 다른 문화재단분들보다는 훨씬 많이 줍니다. 저희한테 오세요. 뭐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돈 많이 주니 돈 뭐 딴 데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어떻게든 더 조금 더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는 좀 이해를 하셔라. 그래야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행정 체계, 지금의 급여 체계들은 대부분 다 공공 행정 중심으로 체계가 되어 있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어떤 신분적 보장, 어떤 사회보장적 보장 이런 것, 사회보장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게 지금 한계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의 많은 지역 문화들이 공공의 문화, 공공으로 이렇게 펀드들이 그 구조들이 되어 있고 그 일을 대행 내지는 대신하는 구조들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공공 영역들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분야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거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또 다른 우리 이희주님은 어디 뭐 이동하시나요? 지금 뭐 예, 버스 뭐 기차인 것 같은데 평창군 문화예술센터 지역문화 전문 인력 과정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지역문화 활동가의 근로 조건과 근로 환경에 대한 만족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로 조건이나 만족도 이거는 근데 다른 분들이 좀 한 분이 누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일을 해보신 분들 중에서 누가 계실까요? 우리 제가 한 분 좀 지정을 해드리고 싶은데 없으신가요? 우리 다들 인력들이 다들 배치를 받으셨던 분들이 중에 누가 계실까요? 네. 혹시 근로 조건과 근로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우리 이게 양예슬, 김유진, 김범수님이 저희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김시연, 안영모 이분도 계셨고 없으신가요? 사실 이거는 뭐 없으시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사실 다 다른 상황이라서 이건 어느 업계든지 간에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제가 저는 이제 한 15년 차 정도 되는데요. 이 일을 한 지 한 15년이 좀 뭐 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직업을 이거 말고 해본 적이 없어서 요것만 이 문화기획자로만 저는 평생 우리 저보다 선배님들도 많으신데 평생이라 보다면 저는 이 직업만 해봤는데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타 지역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나 어떤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이 나쁘진 않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떼돈 벌고 확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수준인데 근데 다만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수준까지 가는데 앞이 좀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어디 내가 회사에 들어가거나 뭐 어디 뭐 들어가면 뭐 1년 차 때는 이렇고만 5년 지나면 뭐 직급이 이렇게 되고 뭐 10년이 지나면 직급 뭐 이렇게 되고 이게 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지역문화 인력 이쪽이 그렇게는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예술가 프리랜서들하고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좀 자기가 정말 이게 끼가 좀 있으시고 자기하고 진짜 맞으시고 자기 어떤 탤런트 그러니까 재능도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운도 좀 있어야 됩니다. 운이 좀 맞으시고 이러면 아주 막 비정상적인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정말 이게 정말 알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일정 수준의 지역에서 성과를 나름 좀 가지고 계시고 이게 성격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맞으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일정 수준의 이상의 일은 다 잘, 그러니까 뭐 생활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부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괜찮아요. 제가 뭐 가진 게 돈뿐이라 가지고 제가 가오가 없지 돈이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예, 그 뭐 이렇게 절대적으로 생활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생이신 것 같은데요. 도봉문화원의 김수빈님께서 지역문화 인력 양성 과정에 참여를 하셨다고 해요. 대학생이신데 그런데 대학과 지역문화 기관이 연계된 활동이 적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대학과 지역문화의 미래나 방향성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 우리 김수빈님은 나중에
교육부총리로 가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이 정도 대학생이신데 뭐 이 정도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건 어마어마한 고민이신데요. 지금 지역문화 인력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예전 그러니까 지금 한 201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문화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들은 이희주님 좋은 답변 감사하다고 해주셨는데 저도 감사합니다. 이거 버스 타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예술경영학과 많이 들어보셨죠? 예술경영학 지금 전국의 대학원 과정이 제가 알고 있기는 한 70개 넘는 걸로 80개 거의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생겨난 게 이제 90년대부터입니다. 고전에는 대학에서 전부 다 예술가를 만드는 거였죠. 음대나 미대나 뭐 등등등의 이제 예술가를 양성하다가 9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 예술 경영학을 가르쳐주는 이제 대학원 과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중앙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쭉쭉쭉쭉 생깁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10년대까지였던 흐름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어떤 거를 가르쳐 줬냐면 극장이나 전시장을 경영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예술 공간. 그래서 예술 경영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관객하고 예술가하고 이어주는 활동이었거든요. 이게 예술 경영 교과서에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20세기적인 사고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를 관객들한테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 그게 이제 극장이나 전시장의 역할인데 지금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위 말하는 일반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곳곳에 지금 다 녹여져 있고 어떤 거기에서 다 즐기는 것으로 되어버렸잖아요. 소위 말하는 도시의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모든 것이 지금 문화예술로 지금 점철이 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면 내 삶의 여가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나 어떤 특정한 것을 하는 것 이외의 모든 내 삶의 여가 부분이 문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동네에서 뭉쳐지면 이게 지역 문화인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개념들이 바뀌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지역문화진흥원 같은 기관들이죠. 예전에는 뭐 예술 한다 그러면 다 이제 세종문화회관 가야 되고 예술의 전당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동네에서도 문화예술 즐기시면서 혹은 그런 것들 활동하시면서 즐겁게 우리 삶을 살아가봐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진 거고 지역문화진흥원이 만들어진 거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10년대 이제 지역문화진흥법 2014년에 만들어지고 2020년대까지 지금의 흐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문화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여기에서 인력들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들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각 대학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학부에 이러한 과들이 생겨나고 있는 학과들이 생기고 있고요. 이것도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게 인문대들이 요즘 다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대학들이 지금 완전 개박살 나고 있거든요. 대학 폐교 여러분들 각 지역에서 대학 폐교 이게 멀지 않습니다. 지금 대학 서울에 뭐 2호선 라인에 있는 그런 대학들 일부 제외하면 뭐 복고 순서대로 없어진다 아니에요. 그냥 서울 남겨놓고 다 없어질 거예요 동시에. 대학들 그냥 다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막 이제 대학들이 막 뒤늦게 뜨거 해가지고 막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컬 뭐 무슨 문화 기획 뭐 이런 쪽 학부들도 생겨나는 학과도 있고요. 뭐 등등등도 있는데 저 춘천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강승진 센터장한테 가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춘천 문화도시 센터하고 그 지역에 강원대 한림대가 MOU를 맺고 학과를 새로 또 개설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이 이제 문화도시 본도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또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학도 엄청나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시장의 속도를 대학이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다. 근데 대학이 변화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마 대학들이 한두 군데에 좀 사례들이 생겨나면 저는 엄청나게 여기에 좀 팔로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게 이제 또 돈이 돼야 되고 장사가 돼야 되다 보니까 이게 컨텐츠, 뭐 한류 뭐 이런 쪽으로 또 만든 과들도 있고 그게 뭐 인문대들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과 만드는데 그게 돌아가겠냐고요. 이게 저도 사실 모 대학교에 한 학기 강의 나갔었는데 그 철학과 교수님들 뭐 어디 불문과 동문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막 과를 새로 만드셔가지고 하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저도 불문과 나왔는데 그래 보이잖아요. 파리지앵처럼 제가. 하여튼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근데 대학이 정말 중요한 게요. 사실 이런 것들입니다. 지역문화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대학에서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술가들이 예술대학교나 이런 데서 대학에서 이런 프로젝트 여기 승객들한테 다 들려드려라 이러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자, 또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이제 첫 질문이었는데 문하빈님입니다. 예비기획자세요. 예비기획자 이쪽으로 일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문하빈님. 지역문화 인력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사업을 따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빈 공간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소상공인 그 식당 다시 아까 빵집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빵집 아저씨 빵집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빵집 사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예. 손님이 오지 않았으면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한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로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여기서 우리 동네에서 빵을 파는 거나 내가 여기서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재활동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장사입니다. 저는 지금 저를 팔고 있는 거거든요. 이창원이라고 하는 캐릭터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저를 섭외한 이유는 자기들이 크게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만 던져주면 이렇게 1시간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사람이니까 저를 불렀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썼을 거라고 얘네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지역문화진흥원의 담당자 전화번호부에 이 스마트폰 연락처에 제 번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 쭉 보다가 얘가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저를 섭외했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여기까지 가는 게 힘든 거지. 그죠? 1차적인 거는 일단 내 연락처가 이 사람한테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창원이라고 했을 때 얘는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이미지가 박혀야 되는 거죠. 이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똑같이 빵집도 그 빵집은 뭐 크림 단팥빵이 되게 맛있는 집이야. 가격이 되게 싸. 사장님이 되게 친절해. 혹은 뭐 거기 알바생이 강다니엘 같아. 강다니엘을 닮았어. 그럼 갈 거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거기 뭐 제니 같은 뭐 거기 사장님이 제니를 닮았어. 이러면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자기 어떤 보여주셔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게 사업으로 치면 그게 기획자의 사업으로 치면 자신의 기획력인 거죠. 자신의 기획력입니다. 그것을 일단은 시장에서 한번 평가를 받으셔라. 시장에서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일단 그러니까 그 출발점을 해주는 걸 도와주는 게 지역문화진흥원이나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런 공공재단들에 일단은 한번 도전을 해보셔서 아주 작진 않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씩 입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바닥이든지 간에 그 바닥은 다 좁습니다. 저희 문학의 바닥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입소문이 조금 나서 저 친구는 괜찮은 기획자 혹은 저 친구는 뭐 괜찮은 어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문제잖아요. 사업을 이제 따낸다라고 보시면 이게 이제 전부 다 우리 문하빈 씨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고민들을 하셔서 이렇게 아마 이런 시도들을 몇 번 하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신 적도 있으신 것 같고, 혹은 뭐 다른 어떤 형식을 해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여러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기회들 꼭 뭐 이렇게 사업을 그러니까 빵집에서 단팥빵만 파는 집도 있잖아요. 짬뽕 하나만 잘해서 파는 집도 있고, 혹은 빵을 만들었는데 커피를 같이 팔아가지고 패키지로 잘할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죠?
그분들도 이제 빵집 하시는 분들도 신상품 내지는 자기 마케팅 내지는 자기 고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세요. 그 극한 직업을 보면 그 영화 극한 직업 류승룡 나오는 거 아시죠? 이 뭐 통닭 만드는 치킨 만드는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신하균하고 류승룡하고 배에서 싸움을 하는데요. 신하균이 류승룡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야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류승룡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소상공인들 전부 다 목숨 걸고 한다고. 저는 그게 정말 직업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 근데 사업의 빈 공간이라고 하는 거, 사업을 따내지 못할 때의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자기가 직업적 의식으로서 생계를 위해서 만들어 가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배용 씨인가요? 화원문화작당이신 것 같은데 제가 글자가 조금 작아서 지자체나 단체 혹은 문화재단들의 유행처럼 시작되고 있는 지역문화 인력, 지역활동가 등등의 현상에 대한 문제점 많습니다. 화용문화학당, 네 죄송합니다. 우리 배용님 문제점은 많은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지금 이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올해 이제 통합 설계를 하면서 지역문화진흥원에서는 양성, 배치, 활동 이렇게 이제 설계를 했는데 이게 안착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어느 분야에서나 좋은 점과 문제점들이란 건 다 있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현장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원하는 인력하고 지금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만들어지는 인력하고 미스매치 되는 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서로의 각자의 정보가 다른 게 제일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력들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일, 그 다음에 어떠한 일, 나의 비전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정보가 필요한데 그 정보가 제대로 소통되지 않고 있다. 그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거에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현장에서는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한테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 도대체 이 인력들은 다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정보의 미스매치가 가장 큽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좀 지나서 문제점들이 좀 하나둘씩 좀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자체나 단체 문화재단들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네들은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공무원 교육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 임용 교육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그거는 민간 영역에서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나 단체 문화재단들은 인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인력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사업거리를 소위 말하는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이 아니라 이런 공공기관들은 일거리, 소위 말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특히 이제 문화재단들 같은 경우에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해놔놓고 뭐 기간제나 이런 걸로 공공기관 자기들이 있는 공공기관에 파견하는 형태의 일자리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형태들은 굉장히 저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 저는 좀 이런 것들은 각 지자체나 뭐 지자체나 문화재단들이 특히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잘 비교를 해보시고 자기한테 가장 맞는 교육들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정보들을 가장 클리어하게 잘 보여주는 곳들하고 일을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이제 한 10분도 이제 채 남지 않았는데요.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7분 남았는데 또 계속해서 질문 보내주시고요. 저는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재밌다라기보다는 좀 인상적인 흥미로운 질문이 18도의 얼그레이라는 단체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우인영 대표께서 성소수자 차별이 취업 문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한테 물었는데요. 저도
대구에서 퀴어 페스티벌을 한 10년 정도 같이 기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퀴어 페스티벌 처음 만들 때부터 해서 지금 쭉 뭐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될 부분이고, 뭐 만약 이런 부분에서 차별이 있다라고 하면 저도 함께 제가 오히려 앞장서서 이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 문화예술 단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는 저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다른 쪽보다는 저희 쪽이 좀 많이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정부 문화재단의 최여정 선생님께서 뭐 이제 요거를 제가 마지막 질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불확실한 현장인 만큼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를 찾고 계신다고 하고 있고요. 미래의 문화 인력의 일자리 안정적인 대책. 일자리의 안정은 문화예술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부분이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도봉문화원의 이은혜님께서 밥 벌어먹기 괜찮은가의 결론은 답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답변은 밥 벌어먹기 힘들다고 느껴지는데요.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계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습니다. 밥 벌어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계속해서 빵집, 뭐 식당, 자영업 하시는 분들 혹은 뭐 회사에 계시는 분들 뭐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경제활동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쉬운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라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문화예술계가 그러한 선민의식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계가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그 이야기를 못했냐면 어디 가서 돈 이야기 제대로 못했었고 우리 경제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었고 제대로 권리를 못 찾았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고매한 문화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에요. 밥 벌어 먹는 거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고금의 역사에서 다 나옵니다. 책에서도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어떤 문화적인 활동이나 이 지역의 빵집에서 빵을 파는 사장님의 일이나 뭐 거기 학원에서 뭐 누군가를 가르치는 분들이나 혹은 뭐 기업에서 일을 하는 거나 공무원 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밥 벌어먹는 건 다 똑같다라는 생각부터 출발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일이 나한테 맞고 재밌고 즐거우냐라고 하면 도전해 보시되 근데 다만 특성은 있죠. 특성이란 건 뭐냐? 밥만 먹고 못 사니까 다른 데들은 그렇잖아요. 다른 데들은 우리 그 빵집 아저씨가 빵집의 사장님이 나의 건강과 국민 보건 복지를 위해서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살고 자식들 뭐 교육시키고 소위 말해서 그리고 다른 일보다 그게 자기한테 맞고 즐거우니까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돈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아직까지 이 업계가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 업계가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낭만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함께 하셔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런 그 협력과 연대를 하면서 성장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빵집에 있는데 옆에 뚜레쥬르 있는데 옆에 파리바게뜨 생겨봐 난리 납니다. 그 동네 난리 나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좀 낭만을 이렇게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다. 이 업계는 그거는 좀 살아있었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업계 이 업계 뭐 업계라는 말도 잘 안 쓰는데 저는 막 씁니다. 뭐 대단하다 업계지 뭐. 우리 업계가 낭만이 살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리고 낭만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공무원 되시거나 혹은 뭐 어디 뭐 공사에 취직하시거나 대기업 취직하신다라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데까지 힘들어요. 참 들어가는 데까지는 어찌됐건 길이 있습니다. 뭐 공부 뭐 무슨 과목 몇 점 이상 치면 되고 뭐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데까지는 어떻게든 길이 있는데 들어가고 나서 이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근데 어렵죠. 가갖고 계속 경쟁해야 되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는
나는 데까지는 정말 힘들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 몰라요. 그러니까 농부사로 치면 씨를 뿌렸는데 씨가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데까지는 어떻게든 사셔라. 근데 싹만 이렇게 딱 올라오잖아요. 그 뒤로는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물과 거름이 되실 분들이 살아있다. 옆에 계신다. 그러니까 요 싹을 올라오는 데까지는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도 아직까지 잘 몰라요. 뭐 이런 과정도 생겼습니다만 이 과정이 여러분들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뭐 노량진 고시원 가면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공무원 되는데 책임져 주겠지만 여긴 그렇진 않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다, 진입이 딱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여러분들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옆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낭만이 살아 있거든요. 옆에 경쟁자가 뭐 옆에 빵집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저 빵집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안 한다고. 저희들 일 잘하니까 함께 합시다라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여기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 옆에 다시 임은정 쌤이 오셨습니다. 하여튼 1시간 동안 저 혼자 주저리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말 말을 잘하는 것 같다. 그리고 딴 방보다 역시 우리 방에 오신 분들이 다들 뭐 인품도 좋으시고 제가 얼굴을 보니까 생긴 것도 참 이렇게 좋으시고 아마 일도 훨씬 잘하실 거다. 예,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안으로 로또 전부 다 당첨되실 거니까 여러분들의 앞날에 영광이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저 인터넷에서 인디053 검색하시면 어떻게든 저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거나 또 함께 협력하실거나 이렇게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뭐 선배 후배 혹은 뭐 어떤 스피커와 오디언스로 만났습니다만 다음에는 여러분들 문화계에서 함께 일하는 현장의 동료로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리진 않지만. 네, 이창원 대표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요. 그죠? 네. 다양한 의견을 주신 전국의 지역문화 인력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주제별 네트워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연료를 올려드리고 싶은 이창원 대표님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10분 뒤에 4시 20분부터 전문가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본 토론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토론이 진행이 되니 전문가 토론 중 링크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